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9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름 같은 거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아직 멀었나요? 100회 때부터 합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분야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젊은 학생 이봉 활동가입니다. 아하. 젊은 학생은 뭐예요? 좋겠다. 노인대학일 줄 알고 사람들 오해할까봐. 젊은 학생. 야, 이건 도둑이 재활전입니다. 진짜 얼굴이 빨개지는 진짜 재활전이었다. 와, 나도 모르게. 아, 네, 참담하네요. 어린 학생으로 하시죠. 네. 아예. 아니, 어린 학생도 사실 말이 안 돼. 학생은 원래 어려. 아니죠, 지금 노인대학 무시하시나요? 그러니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이란 얘기잖아요. 어린 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유, 정말. 네. 자, 잘 보내셨습니까? 휴일을? 네. 실컷 쉬셨습니까? 네, 저는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잘 잤습니다. 네. 저도 어제 좀 많이 잤습니다. 낮잠 자고 밤잠 자고 아무튼 너무 많이 자가지고 아침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아니, 쉬는 날 자는데 왜? 양심에 저는 밀린 찔러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럼 안 됩니다. 항상 쉬어도 빛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을 자꾸 갖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근데 이제 장충기 문자 관련된 보고서인데요. 장충기 문자가 신문, 방송, 포털에 전부 다 보도량이 극단적으로 적다라는 보고서였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 중에서 이제 방송하고 신문의 카운팅, 그 다음에 이제 포털 같은 경우에는 포털 메인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메인이라고 하는 뉴스 메인 페이지에 이게 뜨지 않았다. 그런데 보도량은 있기는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쳐보면 장충기라는 걸로 검색을 하면 보도가 꽤 되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그 문자가 처음에 나왔을 때 화제가 됐을 때 하루에 한 20건 정도의 보도는 있었는데 그것이 메인 배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월요일 날 네이버에서 찾아오셨어요. 저희 민원연에 쓱 오셨어요. 그래서 급해서 연락을 못 드리고 이제 제가 원래 우리 이제 박재선 부장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박재선 부장이 몸이 아파서 그날 휴가를 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었나 봐요. 저하고.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근데 보고서를 하나 주면서 보도가 잘못됐다, 우리 보고서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는 노출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또 너무 바빠가지고 빨리 대응을 못하고 그쪽은 애가 터지는 거죠. 네이버는 우리 보고서에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바람에 그게 일파만파로 굉장히 그 얘기가 확산이 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건 있다. 사실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3건이 있다고 써 있었어요. 3건이 있다고 써 있었는데 우리는 보고서에 7일 00시부터 11일 12시까지 네이버 메인 노출 이력을 1시간 단위로 검토한 결과 네이버는 단 한 건의 관련 보도도 메인에 노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온 3건이 있었다는 것 중에서 그 모니터 기간에 나온 거는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시사인에서 발표한 거 있죠? 시사인이 두둥하면서 공개한 그것을 메인에 배치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2시간 동안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한 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2건 더 있다고 한 것은 그 이후에 KBS 보도와 JTBC 보도를 이제 배치를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정정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은 결국은 한 건이에요. 한 건도 없었다가 아니고 한 건은 있었다로 바꿔야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변명을 하자면 이거를 왜 이렇게 우리가 놓쳤느냐.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다가 이걸 게재를 했냐면은 뉴스박스라고 말하는, 제가 첫 번째 핸드폰으로 딱 열었을 때 뉴스를 네이버 뉴스 딱 하면 나오는 첫 화면 있죠. 그거를 첫 번째 뉴스박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다음에 한번 스크롤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게 두 번째 뉴스박스예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뉴스박스에 없어요. 없고 지금 얘네가 발표한 것은 한 줄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라는 최하단이에요. 최하단은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보도를 거기에 걸어놓고 2시간 정도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됐든 저희가 실수한 건 맞아요. 그리고 저희의 실수는 분명히 실수한 거는 뉴스박스 1, 2만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뉴스박스에만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포털 메인 노출이 전혀 안 됐다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저희의 실수이고 예전에 그렇게 모니터를 했던 그것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라고 이제 뭐 변명이 아니고 뭐 설명을 아무튼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기가 굉장히 보도가 핫한 시기였는데 7일부터 11일까지의 그 상황 속에서 보도가 한 건, 그것도 이게 기사 제목이 나오는 보도가 아니고요. 그냥 한 줄이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작게 들어가 있는 이런 기사를 이게 물론 사진이 뜨긴 했지만 이렇게 내놓은 것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노출시켰다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보를 낸 건 사실이지만은 그닥 그렇게 크게 뭐 도끼인 객낀이다. 네이버도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고 네, 사실은 이제 네이버 직원분이 오셨을 때 저한테 한 말은 이 화면이 서로 다른 시선, 이 화면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안 보일 수도 있다. 랜덤으로 랜덤으로 떠요. 네네. 랜덤으로. 이게 막 돌아가기 기사가. 때문에 콘텐츠가 이게 뭔지 사진이 돌아가는 거 있죠. 사진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캡처했을 때는 안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두한 씨가 보는 그 순간에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이렇게 노출할 수 있게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주 막 강력하게 니네가 막 엄청나게 뭐 했으니 대응을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다만 우리는 노출을 했다. 그런데 니네 노출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정정해 달라라는 정도의 이제 네이버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월요일 날 저녁 한밤중에 네, 근데 실제로 저 코너가 그 한 줄을 보는 다른 시선이라는 그 뉴스박스 그것도 뉴스박스긴 한데 그게 사진과 기사가 랜덤으로 뜨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단 한 번도 장충기 문자 관련 보도가 네이버 자기 모바일 화면에 안 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리고 메인이라고 하면 사실 밑에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안 내려가죠. 근데 그걸 이제 인식하는 방식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말해줬었어요. 있었어요. 우리는 두 번째 뉴스박스까지만 우리가 봤다고 해줬어야 왜냐하면 되는데. 제가 팝파이스에 나갈 땐 이 말을 꼭 하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뉴스박스에서만 했었다라고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매번 꼭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봤다는 잊은 사실을. 거죠, 사실 저희도 쓰면서.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저희 잘못이고요. 근데 어쨌든 네이버도 큰 소리 칠 입장은 못 됩니다. 4일이죠, 4일. 4일간 고작 요 한 건, 그것도 시사인 보도 한 건을 2시간 정도 2시간밖에 노출 안 한 거예요. 1시간 58분 노출했는데 제가 큰맘 붙여서 그것도 밑에다가 세 번 정도 스크롤을 해야 보이는 그것도 랜덤으로 보이는 거기다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도 크게 할 말은 어쨌든 없다. 저희도 정정은 해줬지만 네.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그 이후에 보도가 더 있었는지를 모니터를 더 해봤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금요일까지만 모니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금, 토, 일 월요일 것까지 봤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 전 보고서 이후에 보도량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동아조선중앙한국일보는 후속 보도는 물론이고 기존의 장충기 문자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그러니까 지면에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기존의 장충기 문자 보도를 언급한 온라인 보도조차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도한 곳은 어디냐?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면에는 다 새로 후속 보도에 관한 보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 하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경향이랑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MBC 그 장충기 그러니까 MBC 내용은 아니지만 장충기와 그 언론사들이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그 언급을 사진 기사 한겨레가 그렇게 주고 경향은 칼럼을 통해서 오피니언으로 그냥 언급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진짜 딱 한마디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사실상 보도했다고 왜냐면 그걸 보고 인지하기 불가능할 수준의 그런 멘트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조성지 회원님 인터뷰 거기에 장충기 문자도 뭐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보도량이 극단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이제 JTBC는 제가 여기서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MBC의 청탁 정황 이걸 이제 보도를 했고요. 자세히 보도를 했고 SBS도 장충기 문자 얘기하면서 했다 그랬잖아요. MBC 얘기도 전해줬다고. 그리고 이제 KBS가 사실은 11일 날 이것도 정정보도 제가 정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지난주 방송에서 그 쭉 보도하지 않다가 11일까지 전혀 보도하지 않다가 SBS가 보도했다 했는데 11일에 KBS가 보도를 했어요. 근데 11일이 보도한 이 KBS 보도가 사실상 왜 나왔냐면은 노조에서 비판 성명을 냈거든요. KBS가 왜 장충기 보도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그리고 이게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KBS 뉴스에서는 MBC 블랙리스트와 장충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KBS가 이제 보도를 하나 했는데 이 보도는 사실 되게 문제가 커요. 이게 뭐냐면 청탁 문자 위법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인데요. 제목이 벌써 이상하죠. 이 보도를 딱 열어보면요. 전 현직 언론사 간부와 전직 검찰총장까지 이 삼성 측의 각종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었었죠. 최근엔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됐는데 이런 청탁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유호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그 설명을 막 해주다가 불법은 양승국 아니라는 거야. KBS 네. 자문 변호사가 돈을 준 사람은 배임 징계, 돈을 받은 사람은 배임 수재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청탁에 불과하다고 하면은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불법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싹 처리하는 이런 보도를 내놔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 일 아니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보도인데요. 이게 그냥 언론계가 그런 추잡스러운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보도 내용 속에. 망설이다 보냈다는 문자는 지난해 삼성전자 입사에 실패한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언론사 전직 간부는 열심히 하겠다며 사회이사 자리를 부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한 비판적인 다음에 언급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김영란법 적용되지 이런 않는다. 부탁을 했고 이런 부탁은 불법이 아니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보도에. 저는 이 KBS 자문 변호사까지 끌어다가 사실 외부 변호사가 이런 멘트를 하기 싫었을 것 같아. 근데 섭외가 안 돼서. 그러니까 KBS 자문 변호사를 데려다가 모셔다가 이런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붙인 거는 내가 보도는 하긴 했다. 이 카운팅의 의미를 두고 실제로 보도 내용은 삼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감싸는 수준의 보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요게 보도의 전부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보도의 제목을 사실 나은 씨가 처음에 잡았던 제목이 그러니까 장충기 MBC 인사청탁 보도 여전히 언론은 침묵 중인데 이 정말 여전히 침묵 중이고 KBS가 한 거는 정말 했다고 보기 너무 어렵고 아나님한 네. 못하는. 그리고 이제 SBS, JTBC가 그나마 이제 보도를 한 것이고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대됩니다. 근데 정말 너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네이버에서 노출했다 그런 거 그거 이 KBS 보도 노출한 거예요. 이 하나마나한 이 KBS 보도. 네이버가? 네. 야, 대단해. 이걸 노출한 거고요. 대단해. 맨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1차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그 노출 그거는 시사인 원봄. 네. 그거 그 하나만 이후에, 노출. 예. 그 이후에는 네. KBS의 KBS가 우리 모니터 기관이 아닌 기관에 두 건을 했다 그랬잖아요. JTBC 한 건과 KBS 한 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KBS 보도가 이제 노출된 거죠. 그런 사연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분들이 어찌나 여기저기 많이 전화를 하셨던지 제가 정말 다 전했어요. CBS 네. 김어준 쪽도 했나요? 그 모르겠어요, TBS 그건. TBS. 예. 네. 그래서 저희 보고서를 인용해서 말을 하신 분들한테 다 전부 전화가 간 거예요. 네이버. 해서 이제 수정해달라. 한 건도 없다가 아니고 한 건이 건이 있다로. 심지어 저희가 이 정정 보고서를 냈잖아요. 또 전화했대요. CBS였나요, 그게? 몰라요. 전화해서 민원연이 정정 보고서 냈으니 정정해 달라고. 왜냐면 우리가 한밤중에 발표를 12시 다 돼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원련 거기 홈페이지 계속 새로 보고 고침하고 있는 있었구나. 거예요. 네, 계속 언제 내나. 무섭죠. 무섭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더 의심스러운 거야. 얘네 진짜 뭐 있는 거 근데 아니야? 제가 그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알았다고 알겠는데 그러면은 삼성 측에 항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절대 장난을 치지 않는다 그거를 그렇게 말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문자가 돌고 그런 정황이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랬더니 삼성의 사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허위 보고를 한 것이다. 삼성 그 문자는 허위 보고다. 실제로 네이버하고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한척한 거다. 그 문자 쓴 사람이 그런 개념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담당자께서는. 그래서 제가 그게 신뢰가 확보되게 뭐 고소를 하시던가 뭔가 법적 대응 그런 걸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냥 그렇게 툭 뱉고 말았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끼리는 그러니까 그 삼성의 그런 항의를 했다. 엄중 항의를 했다. 아니 그 근데 문자에 어떻게 믿어? 대해서. 삼성하고 네이버 관계가 아니라 다른 일반 유저들이 그걸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아니 실제로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보도가 노출이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있으니까 더 못 믿는 거죠. 예. 아무튼간에 뭐 이번에도 솔직히 장충기 문자 노출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치, 왜냐면 시사인 보도는요 네. 굉장히 나중에 띄운 거잖아요. 그 인터넷판에 올린 우리가 그날도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보도가 막 되고 있는 와중에 시사인이 그 인터넷 버전을 빨리 띄운 거잖아. 원래 2주 후쯤에나 나오는 거를 그걸 그제서야 올린 상황인 거잖아요. 이건 구색만 맞춘 거지 사실상 보도 안 노출한 거죠. 이렇게 되면. 예. 아무튼간에. 뭐. 그리고 뭐 JTBC나 그러니까 KBS 보도 같은 경우에는 7시간인가 노출됐어요. 그런데 그 시사인 보도는 2시간 노출된 것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올리는 KBS 것인지는. 이 이상한 보도를 왜 7시간이나 나 노출했을까? KBS 보도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상하네. 네. 그 정확하게 워딩을 다시 말하면 삼성 측에 항의를 했고 삼성 측이 허위 보고한 것이다라고 자신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게 끝입니다. 그걸로 마음이 풀릴 정도로 너그럽단 말이야. 그냥 이상한 거지, 말이 안 우리한테 되지. 와서는 한 건 있었다고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자, 민얼연의 KM 되찾기 뉴스. 자, 우리가 오늘 그 MBC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을 해서 방금 전에 발표한 MBC 블랙리스트 네. 고영주가 지시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이야기를 뒷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보도 자료 비슷한 거를 이제 미리 받았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지난 2월에 지금 김장겸 MBC 사장이 선임될 때 2월에 이사회에서 사장 면접을 봤어요. 사장 면접을 봤는데 그때 사장 후보들과 고영주 이사장 그리고 유희선 이사 등 구여권 우리가 적폐 이사라고 칭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눈 대화의 속기록입니다. 네. 네, 속기록 중에서 이제 그 환상적이에요. 문제에 있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이게 제목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블랙리스트라고 최근에 말한 것은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잖아요. 네. 그거를 이 고영주 이사가 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영주 이사장이 전체적으로 MBC에서 보도국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퇴출시킨 것인가를 아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 그 대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속기록에, MBC 노조, 아. 1노조, 그 언론 노조, 그 MBC 본부 그 사람들 딱 지칭을 해요, 그냥 지칭을 해서 이 사람들을 보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워딩도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는 워딩도 나오고. 기자회견을 방금 전에 진행하신 MBC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전화 연결한 것은 MBC 블랙리스트 고영주가 지시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하셨던데요. 이게 대충만 그 노보를 훑어봐도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오늘 기자회견의 요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요즘에 뭐 하도 대단한 일들이 많아서. 저희는 사실 이게 보면서도, 네. 이게 정말 중대한 범죄 행위다. 묵과할 네.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도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근데 네, 네. 오늘 이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카메라 기자 65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시만 해도 이게 도대체, 작성자는 같은 카메라 기자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런 정말 경천 동지할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오늘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네. 이런 블랙리스트 사내에 이런 특정 노조에 소속된 사원들이나 이런 네. 분들에 대해서 업무 배제를 노골적으로 지시하고 배후에서 조정한 게 네. 저희 방송문화진흥의 고영주 이사장이었다. 네. 이렇게 사실상 밝혀졌어요. 네. 이게 지난 2월에 저희가 MBC 사장 공모를 했습니다. 네. 현 김장겸 사장이 당시에 이제 선임이 돼서 지금 사장으로 재임 중인데 네. 그때 최종 사장 후보 3배수 압축을 해서 3명이 이제 저희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 그 사장 면접을 보는 자리였어요. 예. 이날 그 면접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사장 후보들이 나눈 그 이사회 속기록이 입수가 됐습니다. 네. 여기 내용을 보면 참 이게 말문이 막히는데 예.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박문진 이사들이 사장 후보들에게 네. 3가지를 크게 주문합니다. 예. 노조원,
저희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 노조원이죠. 네. 노조원들을 앵커나 보도국 취재기자 또 뭐 PD 수첩 이런 프로그램 이런 데서 네. 배제해라. 네. 사실상 배제할 수 없겠냐. 지금 어떻게 배제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더 이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겠냐라는 걸 주문하고요. 예. 그렇게 이제 사원들을 찍어낸 이후에는 대체 인력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그래서 대체 인력을 지금 뽑고 있는 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앞으로 사장이 되면 얼마나 더 잘할 거냐. 예. 그런 게 있고 또 이른바 유배지라고 해서 기자들을 이제 저희 상암동 본사 밖으로 쫓아내고 예. 상암동 내에도 기자나 PD들을 원래 종사하던 직무에서 배제하는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는 예. 그런 유배지를 또 얼마나 더 만들 수 있겠냐.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 지시를 하는 게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제 네. 회의록이라고도 하고 속기록이라고도 하고 약간 애매한데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네. 방문진 안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건인가요? 그렇죠. 네. 이게- 공식 문건인가요? 네. 네, 방송문화진흥회 제2차 임시이사회 속기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서의 이름은.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이 도청한 거 아니냐 뭐 이러시는데 네. 이게 방문진 회의 절차에 당연히 녹음을 하게 돼 있고 네. 그 녹음에 입각해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속기록입니다. 다만 네. 구 비밀이에요. 여권 이사들이 네, 네. 이거를 공개하는 거를 극구 반대해 왔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드러난 셈이죠. 그럼 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노조께서 어떻게 이렇게 입수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모종의 경로로 입수가 된 겁니다.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노골적으로 이거 뒤에서 살짝 보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게 어찌됐든 속기록이 작성되는 그런 공식 면담에서 이런 질문을 대놓고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6명의 네. 이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폭로되면 어떤 여파가 오는지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뭐죠?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속기록이 공식적으로 작성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를. 네. 예. 뭐죠? 이게 예전에 백종문 부사장 녹취록 때는 사적 대화라고 피해갔는데 네네. 그때는 술 마시고 무슨 얘기들 못하냐 이런 물론 그 논리도 참 말도 안 되죠. 예. 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엄중한 자리거든요. 네, 자기 네. 사장을 뽑는. 네. 사실은 이 전에 이제 요 이사회가 본격 시작하기 전에 네. 박문지 이사가 9명인데 구 야권 이사 3명이 네. 퇴장했죠. 이날 한 분은 예. 불참하셨고 사장 선임 절차에 어떤 비민주성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구 야권 이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장하셨어요. 네. 그래서 구 여권 이사들만 6명이 대화를 나눈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게 공식적인 문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천인공노할 이런 범법 행위들을 그러니까요. 공모하고 실행했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권 이사들은 이 지금 속기록이 공개되는 것을 극구 반대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약간 부끄러운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인데 사실 속기록을 보면은 뭐 고영주 이사장이나 그 구 여권 이사들이 우리 노조 소속의 구성원들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물어보는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사실 거기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그 배제 방법을 막 논의하고 있는 이 3명의 후보도 사실 만만치 않은 분들로 보이는데 김장겸 사장이야 그렇다 치고 나머지 두 후보는 도대체 MBC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이제 탈락한 두 후보 중에 권재홍 후보는 네. 당시에 부사장이었고 현재는 MBC 플러스 미디어라고요. 네. MBC의 대표 케이블 채널들이 있는데 드라마, 스포츠 뭐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그 케이블들을 총괄하는 소위 알짜 사장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사장이 탈락한 대신 아마 그쪽으로 배려를 받아서 가서 재임 중인 걸로 알고요. 당시에 또 다른 후보가 이제 문철호 부산 MBC 당시 사장이었는데요. 현재 이분은 이제 퇴임을 하셨고 아직 현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때 당시에 저희가 사실은 그 사장 후보 사장 선임 절차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선임된 김장겸 사장이 사실상 청와대 오더를 받았다. 이런 의혹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속기록을 저희가 천천히 검토를 해보니까 네. 김장겸 사장은 상대적으로 네. 이런 민감한 질문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네. 이게 뭐 굳이 표현하자면 뭐 승자의 여유랄까 해서 무리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권재우 후보는 추격을 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강도 높은 발언들을 막 쏟아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재홍 후보에게서 문제 발언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예, 고영주, 김광동, 유희선, 이 박문진 이사 세 분 포함해서. 네. 그 권재홍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고영주 이사장이 네. 자 지금 노조원들은 유효 인력, 잔여 인력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합니다. 네, 노조원. 맞아요. 예, 참 한 직장을 다니는데 그냥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유효 인력이 되고 잔여 인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잔여 인력을 어디로 보낸다, 부당 전보시킨다는 거죠. 보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뭐 이념이나 성향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냐, 잔여 인력을 어디서 활용할 수 있냐라고 이제 고영주 이사장이 권재웅 후보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권 후보가 제가 부사장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사장이면 사실 이 회사의 인사 총책임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부사장이라는 분이 어떤 회사 뭐 프로그램 경쟁력이나 회사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가장 고민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도저히 보도 쪽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사람 어디로 보낼 건가. 그래서 뉴미디어 센터로도 보내고 여기저기 보냈다. 그리고 이런 부서들은 앞으로 계속 더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뉴미디어 포맷개발센터라는 거는 저희 상암도 아니고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그냥 격리 감옥 같은 사무실이거든요. 그걸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재웅 사장이 한 말을 저도 아까 보면서 막 빨간 줄을 막 계속 거놨는데 이 말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말은 그거였는데 PD수첩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PD수첩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60%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든 것을 계속 감시만 하고 게이트키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뚫렸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가 경력사원 뽑을 때 PD들도 한 20명 뽑아야 한다. 그리고 케이블 종편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 방법 아니고서는 솔직히 말해서 언론노조가 전면 파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도국에 뽑아놓은 경력 기자들이 그나마 중심 잡고 온갖 수모 겪으면서도 일하고 있고. 이거 너무 웃겨. 온갖 수모 겪으면서 누가 그렇게 수모를 주셨나요? 일하고 있고 자기들이 파업하면 오히려 누가 더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지금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계속 인력 보강을 해서 메울 수밖에 없다. 야, 진짜 이렇게 개념 없는 소리를 지금 한마디로 누가 더 진상인가를 지금 권재웅 소사장. 이게 사장을 뽑는 자리가 아니고 누가 노조 탄압을 잘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의를 지금 권재용 현 MBC 플러스 미디어 사장, 고영주 이사장, 김장겸 사장 이렇게 지금 다들 논의를 한 건데 저희는 그냥 보기에 열이 받지만은 당연히 이게 법적으로 어떤 위법 여지가 있고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과연 이분들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지 요 점이 또 궁금한데요. 그렇죠. 일단은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 조합원들을 앵커나 기자 이런 주요 부서 또 자기의 입사 직종인데 고유 입사 직종인데 거기서 격리시켰잖아요. 배제하고 이게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부당 노동행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노동조합법 81조 1항 위반이고 또 누구든지 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방송 편성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방송법 조항인데 특정 사원들, 특정 방송 종사자들을 앵커나 기자, PD에 근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또 여기 보면은 PD수첩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막 또 대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집회에 왜 노란 리본을 단 인터뷰가 나오냐 뭐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거 전부 다 방송법 편성 개입한 방송법 위반이죠. 그리고 또 이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도 형법상 업무방해, 뭐 명예훼손까지도 가능해서요. 이 정도면은 사실 이게 어떤 현행범은 아니지만 범행을 자백한 거거든요. 그렇죠. 수사도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맞아요. 이게 그냥 여기 녹취록이 진본인가 아닌가, 이 녹취록 속기록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면 당장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PD수첩 말씀도 하셨지만 권재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검찰팀에 보도국 검찰 법조 출입하는 검찰팀에 기자가 9명인데 일노조 하나도 없다. 언론노조 MBC 본부죠. 일노조는 하나도 없고 다 경력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상한 기사 안 나오지 않느냐. 이 이상한 기사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나온 보도가 다 이상했는데요. 네. 아무튼 그렇게 안 돼 있는 조직에서는 꼭 일이 터진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끝없이 부사장으로서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대체 인력을 충원하고 했다고 지금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네. 저는 아무튼 충격적인 게 고영주 이사장이나 김강동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주고받은 쿵짝쿵짝 그 권재웅 사장, 그러니까 사장 후보가 말할 때 예를 들면 고영주 이사장이 그 보도본부, 그러니까 앵커 이런 쪽에 쓰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맨파워가 있는가라고 김강동 이사가 이제 묻는데 이런 멘트들이 그냥 완벽하게 그냥 그야말로 그 MBC 박문진 이사 자체가 그 보도국에 완전 개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을 그런 것을 할 능력자를 그야말로 그런 능력자 그 기준으로 지금 그 MBC가 지금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뭐 저널리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MBC가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문제.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하게 이 사람들이 고영주 이사장이나 이 MBC 박문진 그 사람들이 그거를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MBC를 진짜 좋은 방송국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차기 사장을 뽑는 고민에서 내내 이 고민만 하고 있었다는 그것 자체가 이것만으로도 어떤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 상황으로 충분히 징계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징계를 넘어서 해임해야죠. 해임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노조에서는 고소고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 이미 고소장은 다 작성돼 있고요. 여기에 이 발언에 이제 드러난 고영주 이사장, 김광동 이사, 유희선 이사 그리고 김장겸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 예, 이 5분에 대해서 고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MBC는 어떻게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MBC 노조에서 생각하시는 이번 사태를 어찌됐든 이제는 그러니까 이 김장겸 사장이 아니고 고영주 이사장과 이 고영주 사단은 이제 끝나야 된다. 이거는 명백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들을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타임 스케줄 같은 거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지금 현재 200여 명 기자 PD들이 제작 거부에 들어가 있고요. 네네. 오늘 저녁에는 그 보도국 밖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쫓겨난 기자들. 보도국 밖으로 쫓겨난 기자들이 한 7, 80명 될 걸로 지금 추산하는데 그분들이 총회를 열어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우리도 거부할 제작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 각자의 업무를 거부하자. 일종의 아마 파업이네요. 결의를 논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단 그게 예정돼 있고 내일은 아나운서국이 총회를 합니다. 아나운서들도 이미 지금 각자의 프로그램이나 진행하는 방송에서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제작 위 간부들에게 개인적으로 의사 표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나운서 중에서 아직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분들도 내일 총의를 모아서 조만간 제작 거부에 방송 진행 거부에 합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총파업을 위한 투표가 공고될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는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늘 같은 이런 이사회 속기록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더는 이 현 고영주 김장겸 체제에서 MBC가 정상화를 논의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제는 이 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다시 MBC를 일으켜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아마 지금 조합원들, 저희 사원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 절차로 아마 들어가면 분명해지는 거죠. 그 뒤는 행동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 그래서 시청 수위도 좀 끌어올리고 사실은 공영방송 이사진 경영진에 대해서 사원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권한이나 힘을 갖는 건 전혀 없죠. 다만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이 상황이 이 정도면은 엄중하다는 인식을 좀 해서 관련자, 범법행위자들을 처벌하고 또 해임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
현재 이 지금 밝혀진 속기록에 있는 특히 권재용 그 부사장이 그 당시에 했던 말들이 실제 그대로 실행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딱딱 정리해서 아까 뭐 PD수첩에는 뭐 언론노조 사람이 뭐 한 명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말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게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그냥 그 상상해서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MBC가 어떻게 이들의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고 실제 어떻게 실현되었다 이런 것들을 잘 실행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작 현장에 있지 못하고 다 방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명백하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좀 요번 문건하고 좀 연결시켜서 그림이 좀 더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화이팅하고 이번 주에 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많은 그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 사안을 알려나갈 수 있는 고용주 이사장을 빨리 퇴출시킬 수 있도록 퇴출뿐만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해봅시다. 네. 네. 뭐 힘내세요. 시민행동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합시다. 예,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못 참아.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 방송 12일날 무슨 일이 있었나? 국방부랑 환경부가 드디어 그 사드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검증 차원의 어떤 전자파와 소음 측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네, 이걸 그렇게 반발을 했는데 결국은 강행을 한 것인데요. 이날 국방부가 어떤 내용을 발표했느냐? 기지 내부에서 일단 6분간 연속으로 전자파를 측정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수준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에 아주 크게 못 미쳤다. 정말로 뭐 이거는 좀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고요. 또 소음 같은 경우도 100m 지점에서 그 51.9데시벨이었는데 이게 원래는 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이 50데시벨이래요. 그거보다 조금 높잖아요. 근데 국방부 주장은 어차피 100m 내에는 그 인근 그 거주 지역이 없다. 가장 가까운 마을도 한 2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부가 이 사드 레이더 출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말을 안 해주고 결과만 말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주민들한테 보여주지도 않았죠, 그 조사 과정을. 네, 그리고 심지어 주민들이 원래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입회를 해서 내용을 해야지 우리도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드는 어떤 레이더 가동할 때 출력을 계속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시각각. 정말 높일 때도 있고 낮출 때도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 민중의 소리 관련 보도를 봤는데 되게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광등 출력을 최대치로 올려놓고서 눈이 부신지 안 부신지 말을 해줘야지. 정말 형광등을 한 3분의 1만 켜놓고서 평소처럼 해놓고 되게 약하게 해놓고서 이거는 눈이 안 부십니다 하면은 그게 실제 의미가 있는 위험성이 주사냐는 증명이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문가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측정을 하려면 굳이 그렇게 측정을 하려면 좀 장기간 계속 그렇죠. 그걸 운용을 하면서 장기간 좀 측정을 해야지 그나마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된다. 지금 이 6분 점검한 걸로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 영향 평가를 원래대로 하자는 건데.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12일 날 사드 반대 그 관련 그 단체들이 입장문을 내고서요. 세부 재원과 수치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라. 그렇죠. 그리고 한미 당국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딱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좀 해달라는 건데.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관련해서 7개 방송사가 내놓은 보도 문제점이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국방부 전자파 이상이 없다라는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았으면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입증이 됐다.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완전 입증됐다라는 어떤 사실인 것처럼 확정해서 보도하는 것.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사드 반대 주민이나 단체 시위가 얼마나 극렬했느냐. 그것 때문에 국방부 일정이 얼마나 지금 엉클어지고 있느냐. 얼마나 때를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부각해서 보도를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전자파 괴담. 이것들이었습니다. 참 누가 있는지 전 다 알 것 같아요. 자, 이제 보고서 네, 나머지 내용은 눈 감고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자, 일단 KBS, MBC, SBS는요. 전자파 안전, 국방부 발언을 받아쓰는 데 좀 집중을 했어요. MBC는 그것만 했을 리가 없는데. 네, 밑에 또 말씀드릴게요. 예상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네. MBC. 요걸 일단 먼저 했다고.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주민들이 말한 것처럼 1회 6분으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 주장 자체, 그 문제제기 여론 자체를 보도한 방송사가 JTBC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목소리는 아예 보도를 안 하는군요. 목소리를 보도를 해요. 근데 보도한 게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목소리는 보도를 하는데 정확한 그 주장, 문제제기 지점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으아 사드 반대, 사드 반대. 떼쓰기. 그 장면을 막 보여주는 거죠. 아, 그건 목소리를 보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장도 그러니까 네. 멘트를 따서 따옴표로 보여주긴 하는데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진 주장인지 내용이 없는 거지. 전혀 이해를 못할 만한 보도를 내놓는 겁니다. 자, MBC 이런 주장들은 일단 그냥 그런 정도였다라고 넘어가고 지금 TV조선 보도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괴담도 TV조선이 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 아주 정확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TV조선이 괴담 성애자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괴담 되게 좋아해요. 괴담을 되게 좋아해요. 괴담을 그 매니악하게 좋아하는 그 두 개의 매체가 있는데 하나가 TV조선이었고요. MBC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괴담 얘기 먼저 한번 해보죠. 지금 괴담이라는 얘기 자체를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 이런 곳에서 지금 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전자파는 괴담이었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그 주장을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주요한 주장인 것처럼 아주 중요한 받아들여야 하는 주장인 것처럼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MBC 같은 경우는 VS 구도로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그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전체 한 2분 2초 정도 되는 보도인데 50초 정도가 그 사드 배치 촉구 및 사드 괴담 유포자 비난 발언을 소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당의 일반 환경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12초. 뭐야?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은 5초 정도 나갑니다. 네. 너무 차이가 많이 그리고 나네요. 심지어 2분 2초 정도 되는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은 보도인데요. 여기에서 괴담이라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옵니다. 이른바 사드 괴담 유포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이른바 사드 괴담을 퍼뜨려 갈등을 키운 사드 반대 진영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잊지도 않은 전자파 괴담을 유포하며 주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사드 괴담, 전자파 괴담을 퍼뜨린 일부 단체와 언론, 정치권은 대호각성해야.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 분들이야. TV조선은 더 심한데요. 보도 제목 자체가 전자파 괴담은 제2광우병. 큰 따옴표입니다. 광우병? 네. 야. 이걸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 한 말인데요. VS도 아닌가 보네, 그럼 보도가. 네, 아니에요. 그럼 자, 이 보도도 1분 한 36초짜리 보도인데요. 56초가 괴담 얘기하고 비판하는데 다네 그럼. 전부 다네. 소요가 됐어요. 앵커 멘트 하는데 20초 들어가요. 괴담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왔을까요? 7번. 6번 나왔습니다. 아이, 아깝다. 그 보도 길이는 TV조선보다 짧은데, MBC보다 짧은데, 네,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자, 이번 전자파 논란이 과거 광우병 괴담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국민의당도 사드 괴담을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많은 괴담이 돌았고 야권에선 전자파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사드 전자파 괴담이 과거 미국 광우병 괴담과 다를 바 없는 부끄러운 소동이라고 했습니다. MBN 같은 경우에도 VS 구도 보도를 내놓긴 했는데 한 1분 45초 정도 되는 보도에서 50초 정도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사드 배치 촉구 주장을 했는데요. 대신 이제 MBN은 여당 주장을 조금 더 길게 말해줍니다. 한 25초 정도 말해주고 있고 괴담이라는 말도 한 번만 말해줍니다. 네.
다행이죠. 그나마. 또 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5번, 6번은 그럼요, 좀 아니 다르죠. 왜냐면은 지금 다른 방송사들은 그 괴담론 주장을 보도 가치가 없다고 네, 판단해서 안 아예 합니다. 아닌 거거든요. 네, 나머지는 안 합니다. 나머지는 아예 안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네.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거 보도에 올린 것 자체가 상당히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TV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발하는 주민과 단체를 향해서 억지를 부린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는데요. 이게 한두 건의 보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되게 이거 관련된 보도의 대부분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진짜로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을 해요? 어떤 표현을 썼는지 말씀드릴게요. 12일 그 당일 저녁에 내놓은 보도는 제목이 사드 전자파 무해 미 사령관 사과 요 보도예요. 근데 뭐 그 맨 처음에 앵커 발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과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로 안전 기준치의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드 반대 단체들의 시비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자파 측정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리포트가 시작되기 전에 앵커가 0에 가까운 1000분의 1 이렇게 하면서 가치 판단이 들어간 발언들을 차질을 넣어주고요. 빚었다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는 차질을 빚었다고 사드 반대 시위대들의 문제점을 짚는 거죠. 그 내용 그 1분 55초짜리 보도인데요. 충돌이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나옵니다. 다 주민들이 충돌을 일으켰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기지 진입로를 막고 있는 사드 반대 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육로가 아닌 헬기로 이동한 겁니다. 정부도 충돌 우려를 이유로 외부 측정을 포기했습니다. 시위대가 계속 기지 진입로를 막을 경우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때 충돌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또 하나는 박희주 이 구성이 참 방송 구성이 이상하다고 느낀 게 박희주 사드 김천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이라는 분이 저희는 이 전자파 측정 반대가 아닙니다. 사드 반대입니다는 발언을 하거든요. 그거를 화면을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그 다음에 안영영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희는 이 전자파 측정 반대가 아닙니다. 사드 반대입니다. 사드 전자파 무해성이 드러나자 측정 자체를 가로막은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라는 발언을 덧붙여요. 근데 애초부터 맨날 그랬는데 왜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전자파 측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드 반대하는 거니까 니들이 사드를 반대하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전자파를 반대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TV조선이나 조선일보 같은 매체의 특징이 일단 깔 대상을 정해놔요. 네. 그걸 까기 위해서는 앞뒤가 안 맞아도 돼요. 자기네 보도 안에서 앞뒤가 안 맞아도 돼. 별로 그 구성상의 어떤 논리적 연관성은 전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요. 13일 날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12일 날은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나쁘게 보도했고 13일은 조금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나쁘게 했어. 재밌네. 제목이 가전제품보다 낮은 전자파예요. 보도 제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그 사드 레이더가 냉장고보다 안전하다는 소리네요. 가정용 PC와 가정용 PC와 커피 머신 같은 가전제품 전자파보다 훨씬 낫다. 그 집에 하나 틀어놔. 그 집에는 우리 기자 집에다가 사드 배치합시다. 네.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생체 실험까지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명분 없이 반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체 실험이라는 단어를 되게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그 발언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무슨 과격 발언처럼 전달을 해요. 근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전자파 무해성이 입증이 안 된 상황에서 운영을 정말 시작해버린다면 생체 실험 당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정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몸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생체 실험 당한 결과인 거죠. 이런 주장은 정말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인데 이거를 뭐 엄청나게 심각한 발언인 것처럼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 TV조선 말고 뭐 채널A도 비슷한 보도를 내놓긴 했고요. MBN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 여론을 전달을 할 때 무해하다. 그러니까 결과는 무해하게 나왔다라고 하고 주민들이 하지만 반대 막 이런 말을 연달아서 보여줌으로 해서 뭔가 땡깡 부린다는 느낌을 주기는 해요. 하지만 TV조선처럼 막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TV조선 보도를 본다면 이걸 보니까 되게 정상적인 보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계속 모니터하면. 네, 그래서 자꾸 약간 또 내가 극으로 변해가고 있다. 성향이. 채널A는 멀쩡하네. 이렇게 돼. 진짜 어느 순간 그렇게 돼요. 아주 이 정도면 훌륭해.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채널A가 좀 특이한 짓을 했는데요. 제목이 공중도 육상도 사드 배치 막막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거 아마 헬기로도 무겁다 이 얘기일 것 같은데. 자, 정부의 고충.
얼마나 힘들게 지금 네. 일정이 어그러나서 얼마나 난처해졌는가. 이것도 주민들 까는 거예요, 결국. 네, 거기에 그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파 유해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을 강제 해산시키자니 여론이 부담스럽고 주민과의 충돌을 우려해 사드 발사대를 헬기로 이송하자니 너무 무겁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 채널A는 앞서서는 주민들이나 사드 반대 단체의 들의 주장은 되게 건조하게 전달을 했거든요. 반발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 주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감성적으로 전달을 하더라고요. 이 채널의 특징이에요. 또 네. 감성적인 단어 되게 많이 써요. 부정확한 단어.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약간 그러잖아요. 되게 소설 맞아요. 쓰잖아요. 따라가는 그런 것처럼 채널에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JTBC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발의 정확한 사유를 말한 것이 이 JTBC 혼자였는데요. 그렇다고 완벽했느냐? 전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12일 날 내놓은 보도를 보면 제목이 국방부 사드 전자파 소음 측정 기준치야 이런 보도인데요. 뉘앙스는 약간 그 국방부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다는 뉘앙스긴 해요. 어떻게 발언하느냐? 자, 일단 수치 자체는 인체 보호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게 국방부 발표인데 기지 외부의 수치 측정은 오늘도 측정이 안 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이라도 좀 짚어줘야지. 그죠. 언급을 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국방부 주장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구나. 네.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이렇게 일회성 이벤트로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다라는 지적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주민단체들 이런 곳에서 계속 해왔던 주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 안에서 그것들이 언급이 안 됐다는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13일에는 보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목이 사드 전자파 소음 기준 이하 발표했지만 이라는 내용이고요. 왜 전자파 측정 결과를 주민들이 인정하지 못하는지 상세하게 내용을 전달해주고 기사 말미에는 아예 환경부가 국방부 어떤 이런 측정에 좀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라는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의미 있는 보도를 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의 출력값과 이 레이더 빔의 각도 등 세부 재원을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전자파가 극히 적게 검출됐다. 이런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인체에 대한 전자파의 영향은 장기간으로 미치는 것인데 고작 6분 정도 측정을 해놓고 안전성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드 레이더의 세부 재원과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애초 환경부 내부에서는 국방부가 발표하는 이 전자파 측정 값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단 한 번의 측정으로 인체에 대해서 유해성을 이렇게 논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전자파와 소음 측정은 정식 절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공개 행사도 환경부는 참관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가 공개한 측정값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환경부가 굳이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데 아까 뭐 생체 실험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아까 소음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 소음이 너무 심해요. 막 거기서 총 쏘고 막 포 훈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레이더를 가동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가동하는데 그 소음이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유산 위기를 겪으신 주민들도 있어요. 유산 위기를 겪으셔가지고 그 마을을 떠버린 거예요. 성주에서 이사를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피해가 있으면은 사실은 생체 실험이 아니라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아니 거기다가 괌의 사드 기지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없어요. 거기는 네. 미쳤다 거기다. 네. 도심에다가 하지.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집에다 하지. 네. 아, 참.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문이 아니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신문 보고서와 틀은 비슷한 것 같다. 네, 뭐 거의 그래. 네. 네. 그리고 이 분량이 작다 보니까 신문 기사보다는 훨씬 더 분량이 작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나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나은 씨는 신문보다 좀 재미는 있을 거야. 야, 얘네 진짜 보도 막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뭐 이런 보도가 있어. 구성이 뭐 있다야, 뭐 이런 보도. 왜 이 화면 다음에 이 화면이 나오지? 네. 정말 이상해. 짧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논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는 논리가 없어. 보도 안에서. 근데 이 방식이 최근 MBC의 그 시온 기자들이 쓰던 아주 주된 방식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 TV조선하고 채널A는 원래 이 정도로 제가 예전에 걔네들을 볼 때는 그래도 문법은 지켰거든요. 그 기자가 한 발언 이후에 그 기자가 한 발언 입증하는 멘트를 붙여줬는데 이 문법이 깨진 게 사실은 MBC거든요. MBC가 2012년 이후에 뉴스가 망가지면서 시온 기자들이
전혀 상관없는 거 툭 붙이고 또 붙이고 툭 붙이고 막 이랬어요. 느낌만 근데, 그렇게 전달하려고.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그냥 이 주제에 관련된 발언은 맞으니까 그냥 보는데 앞에 말이 그냥 메멘토 수준이지 1분 후면 앞에 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수준의 맥락이 없어요, 보도에. 근데 이 방식, 이 문법이 다 퍼졌어요. 전파됐어요. 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좋아 비슷해요. 보였나? 네, 뭐 전염병과도 같은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 참 방송 보도가 재밌네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들으니까 재밌네. 아주 생쇼를 하고 있네. 아주. 좋아.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근데 봉우 씨 오늘. 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내가 저걸 안 한다는 게 너무 좋아. 근데 방송이 확실히 신문보다 좀 더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화면도 봐야 되고 소리도 듣고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시간이 확실히 더 걸려요. 네. 그리고 매체 자체도 더 많고 골라야 되는 것도 힘들어요. 읽기는 읽을 건 확실히 적어 신문보다. 기사 양 자체가 적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다 골라내려면 상당히. 그래서 결국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비슷해요. 총 내가 드리는 품 자체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비슷비슷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방송 보도만의 묘미가 있습니다. 영상이 있고 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일 아니라고 되게 즐거운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네. 더더욱 그러니까 신문 보도가 거지 같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한정적인데 방송 보도는 그때 수법이 많아요. 거지 같아 보이는. 영상으로도 막 치니까. 아무튼 재밌는 열심히 하세요. 맞고 싶네요. 네. (2017)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16일 토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펜션에서 열리는 이번 회원 캠프는 운동회와 밥상, 술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중학생 이상 성인은 3만 원, 초등학생 2만 원, 5살에서 7살 어린이는 만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울 전화 02-392-018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과 함께 1박 2일 좋은 추억 만들어봐요. 네, 바쁩니다. 과몰이가 뭐지? 밥 먹으러 가시죠. 네, 저희 너무 일이 많아서요. 오늘 해야 될 일 하루 쉬었다고 이렇게 일이 밀리나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일 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만 총총. 여러분,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